코인 왕자입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이제 연일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좀 주춤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일단은 비트코인 오늘 좀 흐름만 좀 놓고 보면 계속 이렇게 조정의 폭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눈치 보기를 위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? 아니면 뭐 진짜로 ETF 상승 기대감으로 간 거냐? 그러니까 호재거리로 가장 좋은 걸 따져서 보자면 비트코인 ETF 승인 뭐 10월 중으로 발표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영향으로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호재는 끝났다고 봐야 되죠. 예, ETF 승인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만약에 승인이 진짜 확정됐다고 한다면 한바탕 더 이렇게 10월 초처럼 그쵸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한 이제 ETF에 대한 호재는 대신에 ETF라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짧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봐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벤트는 상장되면 그냥 단순하게 끝날 거고 그 이벤트로 인해서 과연 8천만 원이 넘어갈 거냐?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. 8천까지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 약간의 상승은 있겠지만 뭐 많이 간다 그러면 한 6,500에서 7,000 그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있고 진짜 많이 간다고 하면 못 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6천만 원 밑으로 5천만 원대로 하락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호재로 따지고 있는 이벤트성보다는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. 자,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1987년도 10월 블랙 먼데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처럼 하락이 될 거냐? 과거에 이제 요 흐름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. 뭐 블랙 먼데이, 뭐 검은 백조, 아무튼 다 흙으로 따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장 폭락을 시장 폭락이 발생했던 그런 해인데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다. 이번에도 어, 혹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과연 시장에서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시장 폭락을 막을 수 있을 거냐?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11월에 있을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또 방어해 나갈 거냐? 중국 이슈에 대한 거 어떻게 방어해 나갈 거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 덩어리가 큰 애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거 호재는 아니고 악재인데 덩치가 크다. 이게 문제예요. 요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요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이제 체크를 하긴 했는데 자, 이거를 좀 볼게요. 요거는 이제 숏 그 선물입니다. ETF인데 숏 ETF인데 지금 요게 장기간에 이렇게 하락이 돼 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짝 올라간 포인트 요 시점이 여기거든요. 근데 보면은 지금 추세가 돌파가 됐고 흐름이 완전히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건 또 뭐냐면 얘가 올라가 버리면 시장 전체적으로 폭락장이 옵니다. 예, 이거는 뭐 변수나 아니면 뭐 예외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차트 흐름 자체가 서로 역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. 지금 얘는 올라가면서 코스피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그 다음에 그런 애들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. 미국 시장도 보셨죠?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새벽 한 1시 넘어서 종가로 보니까 아니 장중의 흐름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1.7% 하락이 되고 있었습니다.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요 숏 ETF가 상승이 6%가 나와 버렸어요. 얘가 6% 나왔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 못해도 2%는 빠졌다라는 거죠. 보통 얘는 이제 3배짜리라서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지는데 자,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코스피 주봉이 있습니다. 자, 이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이탈 신호가 발생이 했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보는 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21선을 깨버린 자리인데
하락됐다가 이때 올라와서 회복을 못 시켰죠. 그리고 다시 밀려버리면서 2차 지지선이 하락이 되어 버렸어요. 자, 그러면 지금 다 빠졌냐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이거는 이제 코스피 월봉이에요. 코스피 월봉인데 좀 전에 주봉하고 월봉하고 흐름이 천지 차이죠. 그래서 주봉은 제가 좀 확대해서 이제 꺾인 시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, 지금 얘 월봉 같은 경우는 이때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즉 코로나 시점, 하락 시점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이번 연초까지 강세장이 이어졌죠. 그쵸? 자,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은 5일선이 이탈됐고 11선이 이탈되면서 지금 3000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은 과연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? 다시 제가 체크해서 봤는데, 자, 2500에서 진짜 여러 가지 악재가 다 겹쳐서 빠질 경우에는 2300까지도 좀 봤어요. 그래서 2300에서 2500 내려온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버티고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세계적으로 뭔가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다 같이 떨어졌다가 향후 같이 올라가는 보통 그런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지금 꼭대기에서 흐름이 꺾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얘도 이제 똑같아요. 얘도 이제 흐름이 꺾인 상태죠. 요거 이게 이제 일봉으로 체크한 것 같은데, 이거는 나스닥입니다. 나스닥. 자, 나스닥인데 여기 흐름이 이탈이 돼 버렸어요. 그동안 21선 잘 지켜오면서 유지해 주다가 이번에 어제 실질적으로 첫 이탈이 돼버린 거죠. 그쵸? 우리는 어제 이제 대체 휴일이라서 뭐 시작을 안 했지만, 그러면서 이제, 자, 요거는 선물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선물 쪽에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. 금리, 채권, 환율, 이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. 그쵸? 금까지도. 그러니까, 이제 요거를 이제 환율적으로 좀 계산해서 보면은, 오늘 제가 1188원까지 봤거든요. 마지막에 봤을 때가. 근데 요게 좀 중요한 게 일봉의 흐름인데, 주봉의 흐름인데, 정배열로 돌파 시점이 발생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1200에서 1220원까지 보고 있다.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요,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시장은 한 두 방, 세 방 더 빠질 수 있는 그 위치가 나옵니다. 근데 거기에다가 아직 해소가 안 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코인 시장을 좀 접근해서 볼 때 진짜 조금 많이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, 당장의 수익을, 물론 수익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. 전반적인, 피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. 피할 수 없다. 공식적인 악재는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. 뭐죠? 추매할 거냐? 추매할까? 아니면 신규 매수할까? 손절할까? 자, 요거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. 아니면 그냥 안 팔아도 된다. 그냥 장투할까? 자,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,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여줘야 되고, 결과적으로 어제부로 해서 확실하게 붕괴 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나스닥이 하락됐다라는 거는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에 대한 악재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3000 코스피 깨지고, 중국은 좀 중국대로 또 시끄럽고, 그쵸? 예, 또 막 시끄러운 게 많습니다. 뭐 나스닥도 또 급락 대비해야 된다. 예상보다 물가가 더 뛰겠다.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, 그래도 우리가 가장 또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, 그죠? 미국의 채무,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번에 이겨낼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미국 그 정부에서도, 미 정부에서도 중요 사항으로 지금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.
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 많은데, 자, 우리가 이제 요런 시장을 한번 지나가고 나야 좋은 시장이 옵니다. 좋은 시장이 와요. 전에 이제 막 강세장, 상승장 나왔을 때는 너무 이제 잘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, 이번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회사들도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, 그쵸? 뭐 인스타 이런데 좀 다운이 돼가지고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있고, 근데 반면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죠. 그래서 진짜 ETF에 관련된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는 호재가 맞습니다. 호재가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봐요. 실질적인 호재는, 그쵸? 예,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짧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음, 저는 그냥 그렇게 하려 그래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, 정고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기 현재 요 시점부터 요만큼 간다 그래도 짧은 대응으로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왜? 어차피 한번 밀려야 되거든요. 어차피 한번 빠져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뭐 좋은 쪽으로 다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한두 개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을 할 거니까 상승 대비를 하되 하락할 것도 준비를 좀 해서 짧은 대응으로 하고, 만약에 급락이 크게 나왔을 때는 다시 잡아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비트코인 진짜 1억 갈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좀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번에 이제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많이 좋아졌고,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도치코인도 300원을 장중에 넘어갔다 왔어요. 그쵸? 도치코인도 지금 흐름은 완전히 돌파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단까지 반등은 좀 나온 상태입니다. 추세로 봤을 때. 그래서 300원만 회복돼서 종가로 끝나는 날이 오면은 도치코인도 강세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냥 끌고 가는 게 가장 좀 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짧게는 뭐 400원에서 길게는 400원 이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지금 코인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.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락을 좀 기다리면서 짧게 대응만 하고 폭락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공격할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, 어떤 시기가 온다 그래도 몰빵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꼭 하지 마시고, 몰빵은 한 4-5번에 나눠서 적게는 3번에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했다고 했는데, 사업자 신고를 못한 거래소들은 이미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설정을 해서 준 건지, 아니면 아예 영업 중단이 된 건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래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국내 4대 거래소를 이용하시든지,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튼튼한 거래소로 활용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이 발생될 것 같고요.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일시적인 반등일 뿐입니다. 그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고, 어쨌든 하락 후에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모두 이번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